안녕하세요. 망치 잡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그 해머맨 스토리 4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금 안동 현장에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안동 현장에 가고 있는 길이고, 오늘도 역시나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날씨가 덥고, 제가 그 3편에서는 제가 그 대학교 생활을 마치고, 그 아마 대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마치고 편입을 해서 이제 뭐 석사 과정을 거치고 공대를 이제 가서 이제 석사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논문을 남겨두고 있고, 지금 또 사회에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에 대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 현장을 한다 해도 사실상 뭐 제대로 배우고 현장을 한 게 아니라서, 그래도 뭐 저 나름대로 이렇게 뭐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긴 했는데, 그렇게 배우고 나서 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많고, 그리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많고, 어찌되었든 뭐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때 이제 뭐 사업자를 내면서 이렇게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학교를 잘 갔다 라는 이 생각을 하고 싶고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 그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이제 사무실을 얻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도 잔잔한 공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끊임없이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또 저는 또 욕심이 이렇게 뭐 여러 공사를 수주를 따서 막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보통 이렇게 고객님하고 이렇게 뭐 지키지 못할 약속을 저는 이제 계약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통 뭐 많게는 뭐 한 6개월 뭐 기다려 주신 분들도 있고 3개월 기다려 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보통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은 인테리어 간단한 거 뭐 아파트 올 리모델링만 한다 하더라도 보통 한 25일 정도 잡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 기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돌면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현장을 칠 수 있는 그 한계가 한 2건 정도, 한 2-3건 정도 많으면 그렇게 해서 계속 랜덤으로 이제 돌리는데, 저희는 그 마인드 자체가 그래요. 이렇게 제가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때도 많은 욕심을 내지 말고, 그 하나의 이제 현장을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담당자 역할로서 이제 거기 올인해서 고객한테 진짜 고객님이 비싼 돈 주고 투자를 한 만큼 정말 그 만족한 그런 이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진짜 그런 마인드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 고객님들의 소개와 그 다음에 그 고객님들이 조금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뭐 일단 조금씩 이제 큰 공사를 좀 하게 되었어요.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신축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더 큰 덩어리를 만지게 되었는데, 지금 그 돌이켜 보면은 그런 이제 기회라는 거는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회라는 거를 제가 못 얻어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뭐 전화상으로 이렇게 수주가 오면은 그거를 저는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큰 건들을 제가 이제 잡게 되는데, 그리고 많이 알잖아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금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 전보다 지금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특히나 그 소비자분들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좀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공사를 열심히 진행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보통 어떤 식으로 그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수주를 땄냐면은, 저는 그 블로그라는 거를 이제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 와이프 때문에 일단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32살인가? 33살쯤에 저한테 이제 그 좋은 기회가 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는 솔직히 다큐를 좀 좋아해요.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사실감 있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서민가꾸라는 그 프로그램을 정말로 좋아해서 그거를 이제 한참 즐겨보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화를 처음에 받았을 때 뭐지? 이거 사기 아닌가? 이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냐면 그때 한참 그 사기 전화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진짜 어떻게 해서든 돈을 한번 이렇게 빼먹어 보려고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기 전화가 많이 와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거는 사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전화를 안 받고 계속 이제 둘러댔죠. 이제 그런 전화는 제가 이제 또 받기 싫고, 그리고 또 사기꾼 아니냐 제가 이제 몇 차례 수차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께서 끊임없이 전화가 오더니 이제 문자로 내용 증명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사기꾼이 아니다, 한번 전화 한번 받아달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인터뷰를 한번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전화를 한번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때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를 저도 이제 느꼈고, 그렇게 해서 통화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만나고 싶다. 근데 저는 서민갑부가 정말 이렇게 좀 간단한 줄 알았는데 나름 심사가 엄청나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되게 많이 합니다. 야, 거기 얼마 주고 나갔어? 얼마 주고 나갔어? 솔직히 얼마 주고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맛집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 나름 룰이 엄청나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그 PD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두 달이란다, 한 2년 전부터 이런 건축을 통해서 자수성가를 해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하고 있는 컨셉을 잡아서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기획이 안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PD님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블로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걸어서 저희 업체 몇몇 업체들을 이렇게 연락을 해서 또 전화 상담으로 해서 이제 나름 심사를 보고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맞는지를 이제 좀 요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이제 통화를 하고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한번 이렇게 찾아뵙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러면은 저도 이제 제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집에서 가족들이랑 얘기를 해서 한번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한번 일단은 온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 PD님 세 분이랑
하여튼 4분인가 하여튼 해서 총 그분이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따갔어요. 인터뷰를 따가는데 인터뷰를 한 4시간, 3-4시간 정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 하는 얘기가 인터뷰를 다 따가고 나가면서 이제 이게 방송이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뭐 방영이 바로 안 되고 6개월 있다가 뭐 되는 경우들도 있고 1년 있다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 거를 찍고 가셔가지고 한 일주일도 안 됐죠. 한 3-4일 지났나 전화가 와서 여기 위에 국장님인가 하여튼 그 높으신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반응이 너무 좋게 봐주셔서 바로 촬영을 이제 하라고 이렇게 오더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당장 다음 주에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건축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한 공정 신축 한 개를 한다 하더라도 보통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보통 촬영을 2주를 합니다. 서민갑부 그때 촬영을 2주를 했는데 이거를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일단 그게 걱정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힘들면은 사실상 촬영을 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얘기를 하길래 저도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그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검토를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는 그냥 그때 막바지 공정에 현장들이 좀 대부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촬영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촬영을 이제 합니다. 저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촬영을 바로 하는데 저희 집에 아침 꼭두 새벽에 이제 같이 출근해서 같이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상생활을 다 찍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의 분량을 이제 뽑아내는데, 뭐 현장에 제가 가면 지붕 위에 높은 데도 가고 뭐 이렇게 높은 위험한 곳도 가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찍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뭐 촬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재미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뭐 좋은 추억도 남겼지만은 일단은 그 2주라는 시간을 촬영을 하고 이제 영상을 다 찍고 마치고 이제 그 방영 날짜를 이제 얘기를 해 주시던데, 보통 그것도 찍고 나서도 다 촬영하고 나서도 그 방영이 바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것도 좀 재미있게 좋게 잘 봐주셔가지고 5월달인가 이제 지금은 한 3년 정도 지났죠. 그때 한 5월달 정도에 방영이 되었고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 저희의 삶은 또다시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이제 하게 되고 저 또한 그 뭐 발전이라고 해서 제가 금전적으로 이렇게 뭐 많이 수익을 벌었다라는 그런 발전이 아니고요. 제가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건축 문화를 이제 또 알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때 그 방송이 나가고 그때 영상을 제가 서민갑부 80회를 이렇게 보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가 수도 없이 한 30분 40분 정도 지났나? 그러더니 전화가 엄청나게 오더니 자기 스스로 전화가 이제 막 꺼지고 배터리 나가고 막 이랬는 거예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갔고요. 그렇게 전화가 지속적으로 오는 거. 그리고 한 6개월까지는 제가 뭐 거의 일을 못했습니다. 일을 못했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접수를 저희가 받았는 게 A3 용지로 해서 한 이 정도? 두께로 저희가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빼곡하게. 그리고 그 접수를 받는 거는 제가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접수를 해주고 제가 정확한 거는 전화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그 6개월이 지난 그 또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정말 여간에서 뭐 이렇게 우리 직원들끼리 뭐 전화하면서 사과 전화하고 죄송하다 하고 공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다 드렸죠.
뭐 싫은 소리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뭐 네가 뭐 배가 불렀니, 뭐 사기꾼이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시간이 지금 제가 공사를 해 드리려고 하면은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저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 주겠다 해서 계약을 하고 신축을 짓게 된 분이 포항의 그 신축 현장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감사하고 지금 그분들 통해서 제가 또 많은 걸 얻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해서 이제 신축 공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많은 걸 느끼게 되고, 제가 방송을 나가고 난 다음부터 제 밑에서 이렇게 일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고 젊은 청년들도 많이 왔고, 일도 했고 열심히 해주고, 그렇게 또 중간에도 나가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런 추억들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그 지금에 대한 그 아주 이제 단단한 그런 잔뿌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그때의 그 여파가 서민갑부에 그 출연한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방송국에서 좋게 봐주셨는지 이게 제 방송을 계속 주기적으로 랜덤으로 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내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걸로 통해서 뭐 제주도 뭐 여러 곳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그리고 그때 기억났던 게 저한테 대기업에서도 연락이 와서 이제 당신을 이렇게 해서 감리로 해서 쓰고 싶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연락이 오셨고, 그리고 뭐 몽골에도 오셨고, 뭐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되게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저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호주에 계시는 또 지금도 저랑 이렇게 네이버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또한 저한테 엄청난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발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서민갑부 방송이 끝나고 극한직업에서도 섭외 전화가 오셨고, 또 여러 방송사에서 섭외 전화가 왔었는데 저는 노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내 자신의 그 대한 이거부터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말 열심히 같이 하고 있는 지금 현 직원들과 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경험을 토대로 지금 내부 구실을 조금씩 더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건축에 이제 어떻게 보면 눈을 떴다라고 하죠. 이제 눈을 뜨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웠던 일들은 제가 그 방송 이후에 그 노부부께서 한 80대 노부부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딱한 사정 때문에 공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장문의 편지로 저희 사무실로 이렇게 해서 그 2장의 편지를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깊은 손필로 해서 이렇게 작성했는 편지를 보고 저는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정말 내가 여기에 이제 돈 욕심을 내지 말고 내 주관대로 펼쳐나가자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인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등신아 하면서, 야 이렇게 되었을 때 너 그 사람들 사가지고 기업 엄청나게 이제 키울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사실상 그렇게 할 수는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나라는 내 허성수라는 그 가치 자체는 여태껏 제가 이렇게 다져 나왔던 이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았고, 뭐 1년 동안, 뭐 6개월, 1년 동안은 거짓 매출도 없이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우리 직원도 월급만 줬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뭐 그런 어른들께서 이런 편지를 받고 힘이 되었고,
그래서 항상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런 어려울 때마다 그런 이제 편지 내용을 읽고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그때 공사를 많이 해주면서 저도 전국구로 그때는 엄청나게 이제 그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또 반대로 느낀 것도 많았죠. 그분들이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고 이제 방송 이후로 저한테 연락하고 있었을 때는 욕심 아닌 이제 뭐 진짜 당신만 보고 이제 일을 하고 그거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공사를 잘 해주고 해줘도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과할 정도로 저한테 요구사항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건축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는 이유는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저는 경기 불황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제 솔직히 돈을 쓰고 이렇게 돈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건축하시는 분들 업자분들은 지금 다 힘들다 그래요. 물론 저도 이렇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왜냐면은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에 보시면은 다 DIY라고 해서 지금 직접 뭐 집을 짓는 영상이라든지 직접 공사를 하는 영상들이 또 다 많고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확실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업자분들이 소비자분들보다 더 이제 지식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그 업자분들 눈높이를 맞추기가 힘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 업자분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돈은 솔직히 저렴하게 하려고 하고 주고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주를 따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분들이 이렇게 공사를 따내도 재미없다 하는 얘기가 거기 다 나오는 겁니다. 왜? 공사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소비자의 눈높이는 이렇게 높아지고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를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거는 저희는 직접 뭐 설계, 디자인, 시공 이까지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뭐 그 회사의 그 기업 이윤이 조금 이제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자꾸 사람들은 뭐 조금 더 완벽한 거를 많이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공사를 계약을 하고 하면은 소비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은 무조건 1억보다는 한 30% 정도 더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 왜? 그거는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1억의 양식의 딱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욕심은 소비자분들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런 그 부수적인 것들을 자꾸 옵션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제가 30%를 더 생각을 하시라고 하고 정말 현명한 분은 딱 거기에서 거기까지만 딱 하면은 그 금액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또 건축법이 엄청나게 강화되었잖아요. 건축법이 엄청나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도 선진국처럼 명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 시공을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뭐 공사를 했는데 준공이 안 납니다. 요즘에는 자격증이 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 건축 지식이 가진 사람들만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분들이 직접 공사를 한다고 해서 공사를 해서 해놨는데 준공검사를 못 받고 나중 돼서 준공이 안 나서 집에 입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하다가 특히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공사를 또 많이 합니다. 소비자분들이 직접 이제 뭐 돈을 주고 사람을 이제 쓰는 거죠. 사람을 써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 모든 책임은 건축주한테 있는 거예요.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2차 피해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 제대로 갖춰서 공사를 하는 거하고 업체를 이렇게 도급을 주고 공사하는 거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가정하면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했었을 때
7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1년도 안 갑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하자라는 거는 1년 안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기술자분들은 인건비 받고 어차피 업자한테 인건비 받나 그 건축주한테 인건비 받나 똑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기술자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업자한테서 일을 하게 되면 공정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딱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 하루에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여기까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건축주는 그걸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목수분이나 뭐 사람들을 요즘에는 목수를 데리고 이렇게 집 짓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집을 지었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는데, 자, 업자하고 집을 지으니까 3개월 만에 공사가 끝났어요. 준공이 났어요. 근데 예를 들어 직영공사에서 뭐 건축 쪽으로 조금 지식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수분을 데리고 집을 지었어요. 4개월이 돼도 준공이 안 나고 5개월이 돼도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계산을 따지고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건축 시공에 대해서 알고 이런 뭐 계획 설계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공정을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분들, 건축주들은 그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가 오늘 할당량이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 목수라고 가정했었을 때 못주머니 차고 일을 가면은 업자분들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하죠. 농띠 부리질 수가 없죠. 근데 건축주 밑에 일을 하게 되면은 한 4시 반 정도 되면은 퇴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만에 끝날 수 있는 일도 자꾸 1.5일, 2일 이런 식으로 한 푼이라도 더 먹으려고 이렇게 시간을 끕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분들이 이 모든 기술자의 전체적인 그 품으로 따졌을 때는 한 100품으로 따지면은 우리 업자랑 했었을 때는 진짜 뭐 한 50머리 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건축주랑 했었을 때는 한 70머리, 80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을 때 1억이라는 공사를 주고 하는 거하고 7천만원 공사를 주고 하는 거하고 그게 곧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AS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는 그때 그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 요즘에 뭐 한 동네 걸치면은 다 자기들 건축하고 뭐 집 지을 줄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부탁을 해놔놓고 나니까 부탁은 들어줍니다. 한두 번 정도는. 그 다음부터는 금전적인 거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인건비를 받고 집을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요즘은 건축법이 엄청나게 강화되어서 그 업자를 선별하는 그 기준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지 마시고 그 업체가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가 있으면 이 A, B, C 업체 중에서 돈을 먼저 비싸고 뭐 싸고 이거를 따지지 마시고 어차피 고객님 집을 짓는 거고 그리고 고객님 그 주거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견적을 일단은 먼저 던져놔요. A, B, C 업체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보느냐, A, B, C의 이력을 봅니다. 이력. 이 회사가 연간에 공사를 어느 정도 했는 회사며 그리고 이 사람 대표의 마인드는 어떻고 그거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업자 없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꼭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두 번째 그 대표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떠한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건축 그 명함을 받으시면은 그 기본적인 주소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 예를 들어 그 주소지를 쳤는데 꼭 한번 직접 한번 가셔 보셔야 됩니다. 주소를 허위로 등록을 해서 공사를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어차피 고객님은 큰 돈을 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설픈 업자를 만나가지고 AS도 안 되고, 제가 다음 주에 공사하는 그 현장도 그래요. 거기도 물론 안타깝지만은 지금 저랑 다시 중간에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공사를 이렇게 맡겨놔서 뭐 지금 1억이 넘는 돈을 그냥 갖다 부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은 그 리모델링을 공사를 하려고 하셨다가 리모델링 현장이 그냥 한옥이 폭삭 주저앉았대요. 그렇게 해서 그 4천만원 5천만원 돈이 날라갔죠. 그래서 그분이 소개시켜줬는 그 건축 시공업자를 그해서 공사를 했는데, 중간에 반축 공사가 아니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뼈대가 이제 3층짜리 콘크리트 골조 주택인데, 콘크리트 그 주택인데 2층까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연락을 받게 됐는 거예요. 사실상 이 중간에서 공사 그 업체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이제 그런 사정을 듣고 보니까 좀 딱하고 조금 이제 안타까워서 이제 저희가 또 맡아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완성을 시켜주면은 그분 또한도 좋을 것이고, 저 또한 또 좋은 기회가 되고 경험이 될 거라고 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은 처음에 공사를 진행할 때 그 회사의 본질을 꼭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뭐 간다고 뭐 돈을 또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마감재를 쓰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사실상 저도 얼마 전에 방송을 켰을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업 이윤이 일반적인 인건비를 가져가는 사람보다 못 남겨요. 저는 솔직히 그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 인건비 자체가 이만큼 상승돼 있잖아요.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한 현장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새가 빠지게 해서 직영공사까지 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직접 공사를 해가면서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했는데, 사실상 뭐 3천만원을 남겨도 못 남기는 겁니다. 왜냐면 경비하고 인건비 빼고 못 빼고 이래버리면은 한 달로 따지면 한 600만원 정도밖에 못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사를 운영할 사람이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그만큼 힘들고,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이렇게 뭐 현장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유지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원체 노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꼭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기 바라고, 제가 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운영을 하고 지금 뭐 현장을 뭐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그 이 템포로 간다 하면은 저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저도 결국에는 인건비를 받고, 결국은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체계가 되겠죠. 그거는 절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비자분들께서 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직접 뭔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정말 착하고 제대로 된 업체분을 선정하셔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야지만이 우리 그 사회 경기가 진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돈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물론 합당하게 좋게 이제 착하게 써야 되는 게 맞지만은, 저도 솔직히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저보다 조금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업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좋고 이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저도 제 나름대로 영상을 키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업자분들 뭐 이렇게 뭐 진짜 밟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건축이라는 거는 업체가 같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거 요즘에 그 용역
우리가 용역 인력사무소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몽골 사람, 중국 사람, 오만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다 오거든요. 한국 사람들 저희가 안 쓰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자, 똑같은 하루 인건비를 13만원을 주는데, 러시아 사람은 말은 안 통하지만 일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시간 따지고 뭐 따지고 실려가고 가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분들 입장에서는 외국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나가려고 하면은 돈을 착하게 굴려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신축 이렇게 그 건축법이 이제 많이 까다로워서 자격증 없으면 집 못 짓습니다. 그거 꼭 알고 직영공사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신고건이건 허가건이건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자격증을 또 대여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건축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와서 이렇게 뭐 살아간 얘기에 대해 건축을 운영하고 있는 그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져 버렸습니다. 하여튼 뭐 얘기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편에는 제가 건축을 운영하면서 뭐 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있으면은 또 다른 이제 컨텐츠를 이제 잡아서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